가시나무새 콜린 맥컬로. 호주 광활한 평원과 가시나무. 사랑은 때로 가장 아름다운 고통입니다. 콜린 맥컬로의 가시나무새는 20세기를 관통하는 한 가족의 대서사시이자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불멸의 걸작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줄거리. 이야기는 1915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아일랜드계 가톨릭 집안인 클리어리 가족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갑니다. 가장 패디 클리어리와 그의 아내 피오나,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특히 셋째 딸 매기는 유독 아름다운 회색빛 눈을 가진 소녀로 가족 중 유일한 딸입니다. 매기는 어머니 피오나의 냉담함 속에서 자랍니다. 피오나는 딸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장남 프랭크에게만 유독 집착합니다. 이 미묘한 가족관계 속에서 매기는 외로움을 느끼며 성장해 갑니다. 운명은 클리어리 가족을 호주로 이끕니다. 피오나의 오빠이자 거부인 메리 카슨이 호주 내륙의 거대한 양 목장 드로게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녀는 패디를 목장 관리인으로 부릅니다. 가족은 뉴질랜드를 떠나 드로게다로 이주하고 매기는 13살의 소녀가 됩니다. 드로게다에서 매기는 랄프 드 브리카사트 신부를 만납니다. 28살의 젊고 준수한 신부 랄프는 매기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이끌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메리 카스는 랄프 신부를 욕망합니다. 그녀는 재산과 권력으로 그를 유혹하려 하지만 랄프의 마음은 어린 매기를 향합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메리는 사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죽은 후 모든 재산을 가톨릭 교회에 기증하되 랄프 신부가 그 관리자가 되도록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이는 랄프를 교회의 야망과 매기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영원히 갈등하게 만드는 덫이었습니다. 메리가 죽고 랄프는 막대한 재산의 관리자가 되면서 바티칸으로의 길이 열립니다. 그는 출세와 신앙 그리고 매기 사이에서 고뇌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매기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랄프 신부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랄프는 성직자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매기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목장 일꾼인 루크 오닐과 결혼합니다. 루크는 건장하고 매력적인 남자지만 매기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착하며 매기를 가정부처럼 취급합니다. 결혼 생활은 불행의 연속입니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중에 매기는 랄프와 재회합니다. 랄프는 이제 추기경이 되어 있었지만 매기를 보는 순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두 사람은 짧지만 열정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금지된 사랑, 신과 인간 사이의 계율을 넘어선 순간입니다. 이 만남의 결실로 매기는 아들을 낳습니다. 데인이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루크의 자식으로 알려지지만 실제로는 랄프의 아들입니다. 매기는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홀로 아들을 키웁니다. 데인은 아버지인 랄프를 빼닮은 아름답고 고귀한 소년으로 성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데인은 신부가 되기를 열망하며 랄프처럼 성직의 길을 걷습니다. 매기는 아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을까 두려워하면서도 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랄프는 나중에서야 데인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과 죄책감 그리고 뒤늦은 부성애가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데인의 성장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젊고 건강했던 데인이 그리스에서
수영 중 익사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매기와 랄프에게 이는 견딜 수 없는 상실입니다. 랄프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평생 추구했던 교회에서의 지위와 권력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는 매기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의 고통과 사랑을 나눕니다. 늙고 병든 랄프는 드로게다로 돌아옵니다. 매기의 품에서 그는 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매기는 평생 사랑한 남자를 무릎에 안고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봅니다. 가시나무새의 전설처럼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 자신을 찔러 죽음과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매기와 랄프의 사랑은 고통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야기는 매기의 딸 저스틴으로 이어집니다. 배우로 성공한 저스틴은 어머니가 겪었던 사랑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클리어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드로게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덕후가 모인 덕후가 밀 대학생 지민. 가시나무새를 읽으며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매기와 랄프의 사랑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그래서 더 애절했습니다. 특히 매기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면서도 랄프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사랑의 순수함을 느꼈습니다. 랄프 역시 신의 종으로서의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욕망 사이에서 평생 고뇌합니다. 이 소설은 사랑이 때로는 소유가 아닌 희생이라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인의 죽음 장면에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삶의 무상함과 사랑의 영원함을 동시에 느낀 작품이었습니다. 독후감 이 직장인 서연. 중년에 접어들어 다시 읽은 가시나무새는 20대에 읽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매기와 랄프의 멜로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피오나의 항과 메리 카슨의 외로움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매기가 평생 루크와의 불행한 결혼을 견디면서도 묵묵히 자녀를 키우는 모습에서 여성의 강인함을 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20세기를 살아낸 여성들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매기는 희생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시대의 제약을 넘어선 위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되묻게 하는 작품입니다. 독후감 3교사 현우. 가시나무새는 금지된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선택과 그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랄프는 교회의 권력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사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매기는 사랑을 선택했고 평생의 고독을 감내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졌다는 점에서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대인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 신부가 되는 아이러니는 운명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을 통해 인생에는 완벽한 선택이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성장소설입니다. 독후감 사주부 미영. 이 책을 읽으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매기는 랄프를 사랑했지만 결국 그녀의 삶을 지탱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불행한 결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속에서도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대인을 잃은 후에도 딸 저스틴을 위해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진정한 모성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오나와 매기의 모녀 관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피오나는 냉정해 보이지만 그녀 역시 자신만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연대와 상처, 그리고 치유의 과정이 섬세하게 그려진 이 소설은 모든 어머니와 딸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화면 독후감 O- 대학원생 준호. 가시나무 새는 호주 대륙의 역사와 함께 읽어야 할 소설입니다. 광활한 아웃백, 양목장의 가혹한 노동, 계급 차이, 종교의 억압 등 20세기 초중반 호주 사회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매기와 랄프의 사랑도 결국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가톨릭의 엄격한 계율, 여성의 제한된 선택권, 계급 간의 장벽이 그들의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콜린 맥컬로는 개인의 비극을 통해 시대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이 소설은 문학적 완성도뿐 아니라 역사적 가치도 지닌 작품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비평가 논평사인 비평일 문학평론가 김성희. 콜린 맥컬로는 가시나무새에서 대중성과 문학성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냅니다. 표면적으로는 금지된 사랑이라는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내면에는 실존적 고뇌와 시대 비판이 깊숙이 자리합니다. 특히 여성 인물들의 묘사가 탁월합니다. 매기는 전형적인 희생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선택에 책임지는 주체적 인물로 그려집니다. 맥컬로는 20세기 호주를 배경으로 가부장제, 종교적 억압, 계급 차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섬세하게 직조합니다. 이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보편적 감정을 다루면서도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하소설의 미덕을 완벽하게 구현한 걸작입니다. 비평 이 소설가 박지훈. 가시나무새의 진정한 힘은 캐릭터에 있습니다. 매기는 문학사에 길이 남을 여성 인물입니다. 그녀는 수동적으로 고통받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지켜냅니다. 랄프 역시 단순한 악역이나 비겁한 인물이 아닙니다. 신앙과 야망, 사랑 사이에서 진정으로 고뇌하는 복잡한 인간입니다. 맥컬로는 이분법적 선악 구도를 거부하고 인간의 다층적 면모를 포착합니다. 또한 50년에 걸친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서사 능력이 탁월합니다. 각 시대의 분위기와 인물의 변화가 설득력 있게 그려집니다. 대중소설이라는 편견을 깨고 진지한 문학 작품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소설입니다. 비평 3 페미니스트 비평가 이주연. 가시나무새를 페미니즘 시각에서 읽으면 더욱 풍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매기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허락된 유일한 역할인 아내와 어머니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사회적 금기에 대한 조용한 저항입니다. 피오나, 메리, 저스틴 등 다른 여성 인물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억압과 싸웁니다. 맥컬로는 여성의 연대보다는 갈등을 더 많이 그리지만 이는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들이 겪는 현실적 모순을 반영합니다. 이 소설은 1970년대에 쓰여졌지만 여성의 선택권과 몸의 자율성이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를 선구적으로 다룹니다. 비평사 비교 문학자 최민수. 가시나무새는 서양 문학 전통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빅토리아 시대 소설의 대하 서사 구조를 계승하면서도 20세기적 심리 묘사를 결합했습니다. 특히 종교와 욕망의 갈등이라는 주제는 그레이엄 그린이나 프랑스와 모리악의 가톨릭 소설 전통과 맥을 같이 합니다. 동시에 호주 문학으로서의 정체성도 강합니다. 아웃백의 광활함과 고독, 이민자의 정체성 문제가 서사에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맥컬로는 유럽 문학의 기법과
호주의 독특한 배경을 결합해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이야기를 창조했습니다. 이는 비영미권 영어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성취입니다. 마무리. 가시나무 새는 자신을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 찔러 죽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매기와 랄프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도 가시나무 새를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